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자, 요즘 시장이 섹터별로 많이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로 뜨든, 후재로 뜨든 간에 꼭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6월 달에 크게 급락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거의 낙폭 과대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낙폭 과대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호재가 하나하나 뜨면서 바닥에서 올라가죠. 제주주가 급등을 했고, 교육주가 급등을 했고, 또 얼마 전 진단키트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 대바닥에 있던 바이오주들이 조그만 호재도 올라가요. 예전에도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추세가 하향일 때는 이런 호재들이 잘 안 먹혀요. 자, 주식의 추세가 하향일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잘 못 올라가고 떨어져요. 이거는 모든 주식은 공통적인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주식은 무조건 추세 순응이에요. 그러고 가장 중요한 수급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수급이 안 좋은데 어떤 뉴스, 어떤 호재도 잘 안 먹혀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살아나면서 낙폭 과대되어 있는 주식들이 조금씩 탁탁탁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순환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주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설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월봉에서만 대바닥을 찍을 정도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러한 추세들이 만약에 건설주들이 살아난다면, 즉 우리는 주식의 추세의 턴을 어디서 제일 먼저 확인하냐면, 물론 월봉에서 우하향하더라도 주봉에서 일단 돌려놓게 되면, 오주선이 올려놓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주식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 이 주식의 추세 전환과 턴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건설주들이 과연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첫 주택 공급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9일날 발표해요. 8월 9일날 이걸 발표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뉴스나 기사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저게 주식의 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최고 실적 찍었을 때도 떨어지고 있고, 또 카카오는 영업이익 실적이 조금만 좋더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대건설부터 이 지능기업까지 밑에 종목들은 이제 꾸준히 보긴 할 건데 약간 추세가 좀 깨져 있어서 안 볼 거고, 지금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죠. 중동의 네옴시티 관련주로다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연결이 잘 돼 있어요. 현대건설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게 됐을 때 대바닥에 있죠. 낮은 위치에. 물론 어마어마한 대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오게 되면, 즉 저점인 35,400원대가 오게 되면 반등해주고 하죠. 이 자리를 지켜준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주봉에서는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이 깔끔하게 올려놨죠. 물론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20주선이라는 애가 좀 강력해요. 단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목표가 47,000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자, 콩닥콩닥 잘 올라가죠. 일단 주봉에서 이 선 맞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 우리나라 미증시가 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졌을 때 이 친구가 21선이나 61선까지 올 수 있고, 주봉에서 5주선만 지켜주고 다시 돌아 나가게 되면 9일날 역시나 저런 발표 전에 한두 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추세를 턴을 해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월봉과 주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일봉에서는 그냥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거예요. 일봉과 분봉이 하는 건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추세는 월봉과 주봉에서 봐요. 자, 삼성물산의 월봉 차트인데 엄연히 고점이 자꾸 높아지죠. 자, 삼성물산은 원전 관련주기도 해요. 미국의 뉴스케일파에 투자하는 것도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이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엄연히 추세가 우상향이죠. 단지 5개월선 밑에 있긴 해도 주봉에서 보면 엄연히 우선 뚫어놨죠. 자, 5선 뚫어놓고 지금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5선만 지켜주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삼성물산 같은 이제 대형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사가지고 길일비하지 말고 그냥 월봉 바닥에서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든가 아니면 꾸준히 매집해 나가면 다음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자, 대우건설을 봅니다. 대우건설이 좀 아슬아슬하긴 했었는데 일단 월봉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죠. 당연히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6월 달에 저점이 5,000원이고 저번 달에 저점도 5,050원. 이번 달에 저점도 역시 5,170원이니까 5,000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 주식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주봉에서 보니까 5선 밑에 있죠. 아직 추세의 전환과 턴은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비해서 대우건설은 좀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만약에 다음 주에 5주선을 회복해주거나 안착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돌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는 20선 회복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격이 깔끔하게 모이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격이 깔끔하게 모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놓고 위에 올라타면 본격적으로 추세가 오고 상향이 되고 상승 추세가 되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정부의 건설 업계의 훈풍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건설 투자에 좋은 영향을 줄 때 대우건설 역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S건설은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대바닥에 있어요. 해도 너무한 친구가 GS건설인데 대형 건설주 중에는 GS건설이 빨리 반응해요. 저점인 26,900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굉장히 좋은 건 저점 기준으로 5선 회복해졌죠. 그러면 순간 뛰면 32,000원은 가기가 쉽고 20주선까지는 순간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엄연히 우리는 이런 거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5선 근처에 있죠. 5선만 깨지 않으면 콩닥콩닥 올라가서 60주선까지 32,000원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KCC건설을 볼게요. 자, KCC건설을 잠깐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엄연히 바닥이죠. 대바닥이에요. 이전 바닥인 6,300원대만 안 깨면 되는데 주봉에서 우선이 올려놨죠. 자, 250만원 플러스 알파 공급주택을 하든 말든 우린 그런 건 알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뛸지 모르겠지만 추세 전환해놨죠. 그럼 순간 저런 뉴스가 건설주에 훈풍을 주게 되고, 5주선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저런 뉴스를 누군가는 알고 미리미리 추세를 틀어놓는 거죠. 그 세력들도 그 추세 전환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걸 못 속여요. 자기들이 매집하게 되고 올리려고 하면 저절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과정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일봉에서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은 채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며칠 전 5% 뛰었죠. 자, 그러나 만약 순간 떨어졌다가 21선 매수가 좋고, 특히 KCC건설 같은 경우 앞전에는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음봉이 길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우리가 예전에 건설주가 좋았을 때 매수했다 저도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할 자리가 왔다는 얘기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봅니다. 조금 불안한 주식이긴 한데, 일단 월봉에서 보면 전 이식결선 훼손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한번 이식결선 훼손하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거거든요. 훼손했죠. 그럼 목표가가 21,0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이식결선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5주선 돌파해 주게 되면 일단 아까 알려드린 대로 21,000, 2,000원까지는 순간 뛸 수 있고, 여기도 완벽히 회복해 주면 월봉에서 20개선을 회복해 주고 나가는 순간 이 정도점을 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는 20선 장악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자, 쭉 우상향 했는데 이거 3봉 정도 되죠.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순간 뛰면 얼른 팔고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 주면 보는 게 맞아요. 주식이 20개월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격이 크냐, 기간 조정이 길느냐 짧으냐에 대해서 그 주식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행보가 많이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뉴스도 역시 크게 반응 못해요. 건설주도 건설주지만 인테리어 관련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바로 얼마 전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관심 있게 같이 보시고, 난강토건인데 난강토건 주봉 차트를 보면 엄연히 5선 회복해주고 있죠. 특히 난강토건 같은 친구들은 빨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난강토건 같은 친구 잘 보고 계시고, 이렇게 5주선 1,6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 지금부터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자, 일봉에서 21선을 완벽히 장악해줬는데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빵 뛴 이력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제 멤버님들은 따로 매수 타이밍하고 이런 걸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토건 관련주 두 개가 상당히 좋은 흐름과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런 친구를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잘 돌아나갈 수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선 위에 올려놨죠. 5주선 위에 올려놔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는데 하필 앞에 대량거래가 들어있죠. 난강토건처럼. 그러니까 남아토건도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 있게 꼼꼼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상향에서 또 한 번 때릴 수 있는,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수상한 모습을 가진 게 남아토건이에요. 자, 범양건영을 봅니다. 범양건영은 벌써 반응했죠. 자, 난강통은 남아토건은 아직 반응을 안 했어요. 앞전에 엄연히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아직 안 뛰고 있는데, 범양건영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앞에 이날 건설주 찍을 때 이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서 급등을 했으니 이 친구가 5일선만 깨지 않으면 한번 급등할 확률이 좋습니다. 그때 급등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급등했냐면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전에 대량거래 들고 온 세력들이 다시 한번 모아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까지 뚫었죠.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20선 훼손하지 않느나 일단 60선을 가게 되고 뚫어주면 이 정도점 가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그 누구도 상승 가락을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들어가면 부담되죠. 이날 벌써 한 15분 떴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요 갭맥으로 올 거예요. 안 메꾸고 날아가면 그냥 우리 거 아닌 거고 딴 거 사면 돼요. 살 거 많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 찍고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앞에 대량거래 잘 들어왔죠. 토건 삼총사 3개가 상황이 좋아요.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자, 엄연히, 그죠?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지금 5선 회복해주고 있죠. 다음 주에 5선만 회복해주고 나가기 시작하면 60주선인 2,400원을 찍고 올 확률이 커요. 앞에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딱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희건설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 서희건설 하면 대단했거든요. 많이 올라갔는데 역시나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해 주신 여지가 있죠. 단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저번 주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최소한 20주선인 1630원대 이런 데까지 쉽게 툭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 깨지 않은 매수, 그럼 순간 뛰면 241선이나 1600원까지 갔다 오는 이런 상황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신공영을 볼게요. 우리 한신공영도 약간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신공영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해도 너무하죠. 낙폭 가대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한신공영 같은 친구들이 5일선이나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 매물대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500원대가 돼요. 즉 한신공영이 지금 12,850원이지만 12,500원대를 딱 찍고 날아가거나 12,500원을 지켜주는 음봉이 생기면 굉장히 중요하게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세계건설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그죠?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 상승이라든가 시멘트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건설업계가 피해를 봤어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급감하겠죠. 그러나 그런 악재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신세계건설도 5주선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또 빵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앞쪽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뛰면 팔아야 되고 또한 떴을 때 뛴 다음에 눌림목 때 들어가도 좋아요. 아무런 거래량이 없으면 이럴 때는 들어가면 잘못하면 내가 보초병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한도 슬슬 움직이고 있죠. 자, 서한의 차트를 보면 위치가 낮아요. 낮고. 자, 주봉에서 엄연히 5선 회복해졌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정부의 250만원 건설이 어떻든 간에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건설주들이 전체가 수상하고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서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매수 타임 잡기 쉬워졌죠. 그냥 5일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자, 라이온캠텍은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가 다 돌아나갔죠. 자,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하나 갖고 있는데 20개월 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라이온캠텍이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는 60선 이해했죠. 굉장히 강력한 수급주선이에요. 물론 미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거나 이전 저점이 오면 한번 매수해주면 이날 뛰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온캠텍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눌림목 주는 종목들을 반드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대원을 봅니다. 대원을 좀 보게 되면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 찍었어요. 찍었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저번 주에 꼬리를 달고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말아 올렸죠.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이나 5일선만 훼손해주지 않으면 역시 추세와 흐름이 좋고 앞으로 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라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한라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 탈출형이죠. 바닥 탈출형이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선 좀 회복해졌어요. 지금 바로 뛰들어가긴 좀 힘들긴 하지만 최종 목표가 60점 잡고 일봉에서 앞에 급등락이 생겼죠. 지금부터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5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날도 꼬리 달고 벌써 26% 갔다 오고 또 달고 왔죠. 그러면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뛰어요. 한번 뛴 친구들이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라는 반드시 꼼꼼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자, 까뮤인 씨는 안철수 관련주의자, 건설업 관련주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60선 돌파하고 안착하면 사든가 밀려주면 사든가 이래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면 계속 쿵닥쿵닥 올라가죠. 물론 이 친구가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여기 매물대거든요. 이걸 뚫어놨어요. 여기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하면 매수해볼만 해요. 240선 뚫고 안착하면 사든가 5일선 근처 비해서 깨만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일단은 조금 애매해졌어요. 대신에 60선 뚫었다. 그런 이전 고점까지 그냥 쏘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신원종합개발이 거의 대장주였었어요. 쫙 올라갔죠. 근데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 보면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딱 떴죠. 14%. 그러니까 누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툭툭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러니까 241선까지는 순간 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돼요. 지능기업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지능기업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낮은 위치에 있죠. 즉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 알려드렸듯이 항상 서한이 됐든 남아토건이 됐든 난강토건이 됐든 앞에 대량거래 터지고 끼 있는 종목들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건 삼총사를 잘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건설 관련주를 살펴봤는데요. 건설 관련주는 다음 주에 아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추세를 깨는 5주선이나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건설주는 한두 번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